안녕하세요. 오늘의 이야기입니다. 2019년 3월 23일 전라북도 군산시의 한 논두렁에서 60대 여성 시신이 발견됩니다. 그런데 그 모습이 아주 이상했죠. 마치 잠을 자는 듯, 내 안방에서 잠을 자는 듯 베개를 베고 이불을 덮은 채로 그대로 발견되었던 것입니다. 평온히 잠들어 있는 듯 발견되었던 것이죠. 하지만 이불을 벗겼더니 그녀의 온몸에서 시퍼런 멍과 온통 상처투성이의 모습이 드러납니다. 얼굴도 형체를 알아보기 힘들 정도로 붓고 엉망이었습니다. 경찰의 조사가 진행됩니다. 누가 봐도 폭행이 의심되는 시신인데 이번에는 정액까지 검출됩니다. 그런데 주변을 탐색하던 경찰에게서 연락이 옵니다. 여기 피해자 한 명이 더 있습니다. 첫 번째 시신이 발견된 곳에서 11km 정도 떨어진 곳, 또 다른 여성이 발견된 것입니다. 온몸이 전깃줄과 테이프로 묶여 있었고 역시 심한 폭행을 당한 듯 멍과 핏자국 투성이었습니다. 그런데 기적적으로 그녀는 숨을 쉬고 있었죠. 살아있었습니다. 그녀는 바로 인근 병원으로 이송됩니다. 정신이 들자마자 이야기합니다. 동생의 남편, 즉 제부가 범인입니다. 안모 씨. 죽은 여성은 나의 친동생입니다. 이렇게 경찰에게 범인을 지목해주게 됩니다. 두 사람은 자매였던 것입니다. 경찰은 범인을 쫓습니다. 약 3시간 만에 충청남도 졸음쉼터에서 고속도로 졸음쉼터에서 그를 검거하게 됩니다. 안 씨는 체포되는 순간부터 바로 자백을 합니다. 네네, 제가 죽였습니다. 그런데 진짜 일부러 죽인 것은 아닙니다. 이 안 씨 부부는 이혼 소송 중이었습니다. 별거를 하고 있었습니다. 사건 전날 3월 22일 안 씨가 군산의 아내 집을 방문합니다. 이 집에는 언니도 함께 있었는데요. 이날 남편 안 씨는 아내에게 다시 합쳐서 잘 살아보자고 설득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내는 남편이 너무 무섭다, 당신이 너무 무서워서 함께 못 살겠다라고 거절했고 약 30분 정도 말로 실랑이를 하게 됩니다. 그렇게 안 씨는 얼굴이 점점 불그락 푸르락 변해갔고 어느 순간 기어이 주먹을 휘두르기 시작합니다. 그의 무자비한 폭행은 60대 아내가 완전히 쓰러질 때까지 계속됐습니다. 옆에 있던 언니는 깜짝 놀라서 싸움을 말려보려는데 언니 나이가 72세입니다. 한계가 있습니다. 50대에 미쳐 날뛰는 제부를 뜯어 말리거나 제압하기는 불가능하죠. 안 씨는 싸움을 말리는 언니를 그대로 밀쳐서 바닥에 내동댕이 칩니다. 이때 언니는 머리를 어딘가에 부딪히고 쓰러집니다. 쓰러지고도 언니는 정신이 들자마자 계속해서 맞고 있는 동생을 보호하기 위해서 필사적으로 기어가 동생의 몸을 끌어안습니다. 그렇게 두 자매는 12시간 동안 안 씨의 폭행을 당해내야 했습니다. 자매가 죽기 직전까지 폭행을 이어가던 안 씨, 긴 시간 성질을 모두 풀었는지 아니면 힘이 없어서였는지 거의 실신 상태의 언니를 방으로 끌고 가서 이번에는 결박한 후에 장롱 안에 가두어 버립니다. 그리고는 다시 얼굴이 퉁퉁 붓고 피투성이가 되어 쓰러져 있는 아내에게 가서 그녀를 성폭행하게 됩니다. 이때 범인 안 씨는 경찰 조사에서 그때는 아내가 잠깐 정신이 돌아왔었다. 그래서 우리가 화해를 하는 의미로 성관계를 가진 거다라고 주장을 하게 됩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죠. 한두 시간을 맞은 것도 아니고 정말 죽도록 12시간을 맞은 여자가 죽기 직전에 서로 화해를 하자고 성관계를 허락한다. 그 다음 안 씨의 진술이 더 기가 막힙니다. 아내가 성관계를 하고 나서 혼자 일어서다가 넘어졌다. 그때 머리를 부딪히면서 쓰러진 것 같다라고 주장합니다. 나는 그때 아내가 정말로 죽었는지 몰랐다라는 것이죠. 말이 앞뒤가 전혀 맞지 않습니다. 나중에야 죽은 것을 알고 놀라서 농수로에 끌고 가서 유기한 것이라고 합니다. 사고로 죽은 것이라면 유기를 왜 하겠습니까? 네. 아내의 시신을 유기하고 돌아온 안 씨, 집에서 베개와 이불을 챙겨서 다시 농수로로 갑니다. 그리고는 아내의 머리 아래 베개를 놓아주고 이불도 덮어줍니다. 정말 이상한 행동이죠. 그래서 경찰이 묻습니다. 왜 이런 행동을 했는가? 수차례 물었지만 안 씨는 끝까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아내를 그렇게 유기한 후 다시 집으로 돌아온 안 씨. 정신을 잃은 언니를 데려다가 다시 또 다른 지점에 유기하게 됩니다.
이때 안 씨는 당연히 언니가 죽은 줄 알았겠죠. 그 후 안 씨는 지인인 목사님이라는 분에게 전화를 해서 아내가 어디 논두렁에 있다. 나도 죽으러 간다 라고 말하고 전화를 끊습니다. 시신의 위치를 알려준 것이죠. 어째서 그러한 전화를 했는가라는 질문에 자기는 이미 죽을 각오를 했기에 다친 아내를 구해줄 사람을 찾아서 김 씨한테 연락을 한 거다라고 말합니다. 아내는 죽었는데 이때 다친 아내라고 표현을 했죠. 왜 그럴까요? 어째서 이런 말도 안 되는 이상한 행동을 하고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안 씨 자신은 전혀 죽을 생각이 없었던 것입니다. 또한 살아도 교도소에서 길게 오랫동안 살고 싶은 생각이 없었던 것이죠. 감형을 받으려고 애쓰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게 실제 법원에서 먹혀 들어갑니다. 안 씨가 일단 지인을 통해서 자수를 한 셈이죠. 그 점을 법정에서 인정을 해줬고 안 씨의 제목도 살인이 아닌 상해치사로 판단을 하게 됩니다. 정말 기가 막힐 노릇이죠. 그렇게 사건이 일단락되는가 싶었는데 2019년 8월 이 사건이 갑자기 살인 및 친족 강간으로 바뀌게 됩니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한 게시물 때문이었습니다. 그 글 작성자는 놀랍게도 범인 안 씨의 친딸 A씨였습니다. 다음은 A씨의 게시물 중 일부입니다. 제목: 군산 아내 살인사건 피의자의 딸입니다. 아버지의 살인을 밝혀 응당한 벌을 받게 도와주세요. 살인사건 피해자인 아버지는 과거 2010년 3월 약 8년간 부녀자 성폭행을 해오다 잡혔었고 피해자들은 총 6명으로 대다수가 20대입니다. 그리고 아빠가 새엄마를 살해한 건 우발적인 사고도 상해치사도 아닌 계획적인 살인입니다. 라고 올렸습니다. 또한 그녀는 자신의 친엄마는 7년간 남편의 지독한 가정폭력에 시달렸으며 폭행의 수위는 날로 높아져 갔고 주먹이 아니라 칼로 엄마를 찌르기도 했다는 것. 게다가 성적인 고문까지도 일삼았다. 심지어 자기 이름을 몸에다가 문신으로 새기게 하기도 했다. 끝내 엄마는 그렇게 가출을 했다. 그렇게 엄마가 집을 떠나버리자 아빠의 그 분노는 자식인 언니와 나에게로 넘어왔다. 우리는 3개월이 넘도록 지독하게 학대를 당했다. 아버지라는 인간이 자식들을 매달아두고 구타한 적도 있었다. 피부가 찢겨져 머리에서 피가 나도 아빠라는 사람은 아랑곳하지 않고 그냥 우리를 죽도록 했다. 그렇게 경찰의 조사는 또다시 이어집니다. 조사 결과 안 씨의 2번째 만난 아내도 그의 폭행으로 인해서 가출을 했다는 것. 그러자 그 분노도 다시 딸에게 향했다고 합니다. 아내가 있을 때는 아내에게, 아내가 없을 때는 아이들에게 폭행을 가했던 것입니다. 그 폭행의 이유는 항상 자신의 말을 듣지 않는다라는 얼토당토하는 이유였다고 하네요. 그렇게 2번째, 3번째, 4번째 아내까지도 바뀌었고요. 그 사이에서 태어난 6명의 자식들 또한 지속적으로 학대에 노출되어 성장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안 씨는 이미 전과자였던 것입니다. 2001년부터 2009년까지 약 8년간 경상북도 영주와 경기도 일대를 돌아다니면서 젊은 여대생이나 주부까지 총 6명을 연쇄 성폭행한 전과가 있었습니다. 그렇게 8년형을 살았고 2008년 3월 출소를 하고 불과 1년도 채 안 됐을 때 5번째 아내를 살해한 것입니다. 본 사건, 논두렁에서 발견된 아내는 5번째 아내였고 범인 안 씨보다 11살 많았다고 합니다. 2 사람은 어찌저찌 알게 되었는데 이때 안 씨가 성폭행 전과가 있어서 전자발찌를 착용하고 있었고 그 사실을 이 피해자는 알고 있었던 듯합니다. 어쨌든 2 사람은 결혼을 했는데 1달도 안 되어서부터 말도 안 되는 이유로 폭행이 시작되었다고 합니다. 어느 날 갑자기 안 씨가 야, 너 다른 남자랑 잤지, 바람 피웠지 라고 난리를 쳤고 이에 아니다 라고 했지만 믿지 않았다는 것. 폭행을 위한 구실이 필요했던 것이죠. 그때부터 안 씨는 골프채를 찾아들면서 아내를 폭행하기 시작했고 너 바람 피웠잖아, 왜 거짓말을 해? 라며 폭행이 이어졌다고 합니다. 결국 이 상황이 너무너무 무서웠고 폭행을 견디다 못한 아내가 그 순간에는 맞아서 죽겠다 싶어서 그래 맞다, 내가 바람 피웠다 라고 시인까지 하게 됩니다. 일단 살아야 하니까요.
그날 이후로 안 시인은 상습적인 폭행을 이어갑니다. 언제든지 폭행할 구실이 생겨버린 것이죠. 거기서 끝이 아니라 심지어 성고문까지 하게 됩니다. 아내는 이제 안 씨의 본 모습을 그렇게 알게 되죠. 사람이 아니구나. 가출을 합니다. 그리고 후안이 무서워서 경찰에 접근 금지 가처분 신청까지 하게 되지만 기각됩니다. 반대로 아내가 집을 나가자 분노한 안 씨는 정말 어이없는 일을 벌입니다. 아내가 살고 있는 이웃집 남성을 찾아가서 어떤 말로 어떻게 꼬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자신의 아내의 집을 감시하고 일거수일투족을 알려달라라고 의뢰합니다. 사건 당일 그는 그 남자에게 어떤 말을 들었는지 모르겠지만 발목에 차고 있던 전자 발찌를 떼어내고 아내의 집으로 쳐들어갑니다. 서로 잘해보자라고 사과하고 잘해보려고 갔다고 했지만 전자 발찌를 뺐다, 부숴버렸다라는 사실, 그 사실만 보더라도 뭔가 큰 마음을 먹고 갔다라는 것을 우리는 짐작해 볼 수 있죠. 결국 그의 아내는 12시간 폭행당하고 죽임을 당해 농수로에 버려지게 됩니다. 재판 중에도 안 씨는 아주 꿋꿋하게 자신의 억울함을 주장합니다. 폭행을 한 것은 맞다. 그런데 고의적인 살인은 아니다. 어쨌든 화해도 했고 화를 좀 풀어주려고 합의하에 한 성관계였다라고 변명을 합니다. 하지만 이 시점에 안 씨의 친딸이 청원글을 올리게 되면서 분위기가 바뀌게 되었습니다. 1심 재판부는 그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해 항소를 하긴 했지만 2심 또한 원심과 마찬가지로 무기징역을 선고하게 됩니다. 하지만 아직 사건이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더 큰 비극이 남아 있었습니다. 지난 2021년 8월 대한민국을 분노로 들끓게 했던 아동학대 사건이 있었습니다. 용인 조카 학대 사망 사건. 정말 충격적이게도 자신의 조카를 학대해서 죽음에 이르게 한 그 이모, 34살의 A씨였습니다. 네, 아버지를 엄벌에 처해달라고 게시글을 올렸던 그 딸입니다. 안 씨의 친딸. 그 청원글을 올리고 고작 1년 6개월 만에 자기가 조카를 고문해서 살해한 것입니다. 가정폭력을 일삼고 살인을 한 아버지를 비난하면서 마땅한 벌을 받아야 한다고 부르짖던 딸이 아동학대 사건의 주범이 되었던 것입니다. 정말 기가 막힌 상황이죠. 네, 오늘의 이야기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시간 저와 함께 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